이 남자의 이름은 아마미야 고로. 도쿄대 엘리트 출신이며 산부인과의 의사로 인기 아이돌 그룹 비코마츠의 에이스 센터인 아이의 엄청난 광팬입니다. 그룹의 역사를 모조리 알고 있고 환자 병실에서 콘서트를 시청할 정도로 푹 빠져 있죠. なんで患者の病室でアイドルの DVD 流してるんですか？医療行為の一環だ。ただの布教活動ですよね。 사실 고로가 이렇게까지 아이를 좋아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로가 레지던트를 했었을 때 사리나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로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고 사리나가 아이돌 광팬이었죠. もし芸能人の子供に生まれていたらって考えたことはない？ない。やっぱり夢がないな。 사리나도 충분히 귀엽다며 퇴원 후 아이돌이 되면 팬을 해주겠다는 등 고로와 사리나는 제법 친했습니다. 하지만 사리나는 결국 12살에 세상을 떠났고 만약 사리나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아이와 같은 16살이기에 고로는 사리나가 좋아하던 아이를 사리나와 겹쳐보는 것이었습니다. 彼女が夢見た道を歩くその姿を見届けたいだけなんだよ。結果ロリコンってことですね。話聞いてた。 하지만 아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한다는 뉴스가 떴고 동시에 고로에게 한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성은 호시노고 나이는 16살의 부모가 안 계시는 시설 출신. 그 환자의 정체는 고로가 좋아하던 아이돌인 호시노 아이였고 고로는 졸지의 실물을 본 성덕임과 동시에 아이의 임신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아기 아빠의 정체는 内緒か。じゃあ仕方ないけど。 검사 결과는 20주 쌍둥이. 같이 온 회사 보호자가 낳을 거냐고 묻자 아이는 되려 의사인 고로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고로는 의사로서 최종 결정권은 아이 본인에게 있다는 말만 해줍니다. 16살 아이돌의 출산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의 이미지는 크게 떨어질 겁니다. 고로는 그런 아이도 좋아하겠지만 사리나를 겹쳐보고 있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아이는 이제 볼 수 없겠죠. 아이는 아기를 낳아도 아이돌을 계속하겠다고 하며 출산 자체를 공표 안 하겠다고 합니다. どんなに辛いことがあってもステージの上で幸せそうに歌う楽しいお仕事。 아이의 말을 들은 고로는 무언가 깨달았고 아이의 아기를 건강하게 낳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40주가 지나고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 됐습니다. 당장에 출산 진통이 없어 잠시 밖으로 나온 고로에게 누군가 말을 건넵니다. 星野愛の担当医。公表されてない彼女の名字をなんで知ってる？ 수상한 남자는 산속으로 도망가고 고로는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스토커가 붙으면 아이가 곤란해져 곧장 쫓아갑니다. 그렇게 고로는 그만 절벽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니 호시노 아이의 쌍둥이 아들인 호시노 아쿠아마린으로 이전의 기억을 가진 채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今はこの赤ちゃんライフを堪能したい。 그래도 최애 품에 안겨서 행복해 보이네요. 그리고 쌍둥이 딸의 이름은 호시노 루비입니다. 출산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고 이치고 프로덕션의 사이토 이치고가 와서 슬슬 아이의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복귀 첫 무대는 오늘 밤 음악 프로 생방송. 아이가 일하는 동안에는 이치고의 아내가 아기들을 돌보기로 합니다. 役所の手続きも買い物も全部子供連れは NG だ。めんどくさいねルビー。そっちはアクアだ。 부모로서는 아직 미숙한 아이지만 그래도 사장의 아내가 도와주니 안심이네요. 생방송 복귀 무대가 시작되고 아쿠아는 아이가 걱정돼서 TV를 보는데 ご飯といえばこないだうちの子がじゃなくてうちの子猫がね。 인터뷰가 끝나고 카메라가 꺼지자 곳곳에서 스태프들이 수군거리는데 양산형 아이돌이다. 노래 들어봤는데 별로더라. 가슴 큰 애는 그라비아 시켜보자 등 아이돌 업계의 어두운 뒷면이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あなたのアイドル最後は 라이브가 시작되자 스태프들의 비코마치를 무시하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자랑스럽게 보고 있는 아쿠아. 그때 자고 있던 루비가 깨어났는데 視聴者全員よく支払うべき。 일단 정상적인 아기는 아닌 것 같죠. 사실은 루비도 아쿠아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환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 광팬의 환생이죠. この嘘つきガキなんてこさえやがって。 고로를 죽인 스토커도 아이의 복귀 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이로 넘어와서 아쿠아가 배고픈 것 같자 찌찌를 먹이려는 아이. 몸은 어린애지만 두뇌는 그대로. 아쿠아는 양심상 젖병만 먹고 있습니다. 그때 딱 봐도 노골적으로 우는 루비. ルビーはおっぱい好きだね。 아이는 다시 일하러 가고 루비가 기저귀를 갈기 위해 베이비시터 사모님을 부르는데 사모님의 상태가 조금 이상합니다.
そもそも私はベビーシッターやりに嫁に来たんじゃねえ。 결국 스트레스가 폭발한 사모님은 아이가 출산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걸 이용하여 주간지에 아이의 출산 정보를 팔아 크게 한탕 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아기인 척하는 환생너들. どうする殺す無理だ体格差がありすぎる 결국 아쿠아와 루비는 신의 사자한테 빙해당한 행세를 하며 사모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호시노 아이는 신에게 선택받은 여자. 그녀의 아이들 또한 숙명을 안고 있는 쌍둥이라며 그들을 수호하는 게 너의 천명이라는 그럴싸한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숙명을 지키면 미남 배우와 재혼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 또 믿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サリナちゃん何なんか呼んだ別に呼んでねまあそうだよねサリナは前世の名前だし 그렇습니다. 아쿠아가 고로의 환생인 것처럼 루비는 사리나의 환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요즘 아이가 기운이 없자 루비는 사모님을 졸라서 아이의 이벤트 무대에 몰래 갑니다. 그리고 라이브가 시작되죠. あの赤ん坊オタゲ売ってるぞニュージとは思えないキレだ 전설의 오타게가 탄생하고 바로 SNS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사모님은 끌려가고 아이는 기운을 되찾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아기들은 성장했고 루비는 더 적극적으로 어리광 피우며 사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極楽浄土そんな難しい言葉どこで覚えたのもしかしてやばいくらいの天才っぽいな 아이의 인기도 계속 늘면서 처음으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고 사모님의 자식이라는 설정으로 촬영지에 쫓아갑니다. 우연히 감독과 아쿠아가 마주쳤는데 我々赤ん坊ですがそのような粗相はしないよう努めますので。 감독은 아쿠아가 마음에 들었다며 명함도 따로 건네줍니다. 그리고 아쿠아가 연예계에 관심을 보이자 연예계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게 되죠. 아이의 드라마 촬영도 무사히 끝났고 마침내 드라마 첫 방영날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드라마를 보는데 대부분 편집당했습니다. ワンシーンちょびっとじゃん。 아쿠아가 감독에게 물어보니 아이의 연기는 좋았는데 주연보다 너무 이쁘게 나와서 편집됐다며 이게 연예계의 현실이라고 다시금 알려줍니다. 이어서 뼈 때리는 팩트를 말해줍니다. 芸能界に夢を見るのはよした方がいい。ここはアートじゃなくビジネスの場だ。 그리고 감독은 아쿠아가 유독 아이를 챙기는 걸 보고 아쿠아가 아역 배우로 같이 나오는 조건으로 아이에게 다른 촬영 거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쿠아는 아역 배우로 초저예산 영화에 출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연기라면 동생인 루비가 훨씬 잘한다고 빠져나가려 해보지만 お前の出演と引き換えに愛を使う。これを業界ではバーターっつうんだ。 어지간히 감독 눈에 들었나 봅니다. 루비는 영화 촬영지에 아이가 없자 엄마 보고 싶다며 떼쓰고 그때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아리마 카나. 이 영화의 또 다른 아역 배우로 별명은 10초 만에 훌쩍이는 천재 아역입니다. 그러고는 낙하산으로 들어온 아쿠아와 아이를 득보라고 무시하는데 あのアイドル全然出番なかったじゃんどうせカットしなきゃいけないほどへったくそな演技してたんでしょ 아이가 무시당하자 두 환생너는 제대로 빡돕니다. 영화의 내용은 산속에 있는 수상한 병원에서 성형수술 받는다는 이야기로 아쿠아와 카나는 마을 입구에서 만나는 꺼림직한 아이들 역할입니다. ようこそお客さんどうぞゆっくりしていってください 하지만 원래 배우로 활동하던 카나와 달리 아쿠아는 전생에도 의사였었고 배우 경험은 없어 연기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카나의 말대로 낙하산으로 급하게 들어온 거라 아쿠아의 대사는 원래 대본에 뒤늦게 추가된 부분이죠. 그럼에도 감독이 아쿠아를 선택한 이유는 演じなくてもお前は十分気味が悪い。 순식간에 분위기를 오싹하게 만든 아쿠아의 대사로 한 번에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만 監督取り直していや問題なかったから。今のカナあの子より全然ダメだった 카나의 열등감이 폭발하면서 촬영은 잠시 중단됩니다. 감독은 아쿠아에게 배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해주며 카나처럼 지잘났다고 거물인양했다간 미래가 없다고 설명해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것도 카나에게 약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お前の演技俺の想像にぴったりの演技だったぜ。俺はいつも通りの俺やっただけだし 그런 아쿠아에게 아무도 평소처럼 하라고 말 안 했는데 연출의 의도를 순식간에 파악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며 언어할 수 없는 의도까지 읽어내는 배우는 귀중하다고 칭찬합니다. お前はすごい演技よりぴったりの演技ができる役者になれ。 그렇게 카나는 아쿠아에게 경쟁심을 느끼며 아쿠아는 의도치 않게 라이벌을 하나 만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그 영화는 저예산으로도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고 아이의 엄청난 연기로 아이의 인기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쿠아의 전생인 고로의 시체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쿠아와 루비는 유치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してもあいつよくあんな本気で遊べるな。園児が京極夏彦のサイコロ本読んでる 조금 이상한 유치원생이지만요. 유치원에서 가족들한테 보여줄 재롱잔치로 춤을 추게 되었고 루비는 전생의 트라우마로 도망쳐버립니다. 아쿠아가 쫓아가서 왜 도망쳤냐 물어보는데 どうせ引きこもりみたいなもんだし 루비는 트라우마를 이겨보려고 혼자서 연습해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가 와서 도와주는데 ルビーの動き方なんか倒れる準備してるみたいだっていつも倒れてばかりで受け身取らないと怪我するから 아이는 넘어진 루비를 일으켜주며 엄마를 믿으라고 합니다. 転ぶのを怖がったらもっと転んじゃうものなんだよママを信じて 이젠 아이도 제법 엄마다워졌네요. 그렇게 루비는 혼자서도 잘 춤출 수 있게 되었고 의외로 춤에 재능까지 있었습니다. 연기와 춤, 거기다 엄마를 닮은 외모까지. 루비를 훔쳐보던 아쿠아는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 아이는 우연히 아쿠아와 루비가 아빠에 대해 대화하는 걸 엿듣게 됩니다. そんなレベルの低いことで落ち込んでるの少女受胎に決まってるでしょ男なんて最初から存在してない 대화가 이상한 결론에 이르자 아이는 쌍둥이에게 아빠를 만나게 해주려고 전화로 새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인기는 나날이 올라갔고 다음 주면 돔에서 중요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키운 아이돌을 돔에 데려가는 게 프로덕션 사장인 이치고의 꿈이었죠. 大事な時期だ。スキャンダルなんてないように。もちろん私は嘘つき 사실 아이가 이렇게 거짓말에 집착하는 것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치고가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아이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다고 아이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거기에 이치고는 私が言ったら嘘に嘘でいいんだよ。いいじゃねえか。こいてけこいてけ。嘘でも愛してるなんて言っていいの嘘が本当になるかもしれん。嘘が本当に 시간은 흘러 드디어 아이의 생일이 되었고 동시에 이날은 돔에서 공연하기로 한 날입니다.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리고 ドーム公演おめでとう。 고로를 죽였던 스토커가 찾아와 아이를 습격합니다. 팬을 배신하냐라며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해놓고 뒤에선 무시하는 거짓말쟁이라고 아이를 욕하는 스토커에게 人を愛するってよくわからないから綺麗な嘘をついてきたいつか嘘が本当になることを願って俺のことなんて覚えてもいないんだろ。陽介くんだよねお土産でくれた星の砂嬉しかったなルビーアクア愛してるごめんね言うのこんなに遅くなってこの言葉は絶対嘘じゃない 아이는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결국 죽게 되었고 아이를 칼로 찔렀던 스토커 역시 수시간 후 자살하였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돔에서의 공연은 결국 취소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그런 아이를 애도합니다. 반면 장안의 화제가 된 만큼 고인을 장난감 삼아 여기는 여러 억측이나 괴문서 또한 많았습니다. 물론 진실에 가까운 추측들도 있었지만요. しゃーなしって何アイドルが恋愛したら殺されても仕方ないのねもう死んじゃったのにこう死にたくなるようなことばっかり 사건 후 사흘쯤 지나자 아이의 사망이란 콘텐츠는 다 소비되었고 폭설 뉴스 이후로 아이의 사건은 더 이상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눈이 아이의 죽음을 덮어서 감추려는 것처럼 말이죠. 범인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건 조사도 일찍 끝났고 아쿠아와 루비는 사장인 이치고가 호적을 옮겨주었습니다. 本当にうちの子になりませんか私のことを母親だなんて思わなくてもいいでも私はあなたたちを自分の子供のように思ってる 아이의 장례식 날이 되었고 アクアは私なんかでもなれると思うママはキラキラしてたルビーは立ち直っていくのだろう。 반면 아쿠아는 아이가 없는 세계 따위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쿠아는 갑자기 수상한 점을 느낍니다. そんな探偵みたいなことができたとは到底思えない。情報提供者がいる。 그러면서 아이와 아주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병원을 아는 건 사장뿐이지만 그렇게 아끼던 프로덕션 간판에게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고 비코마치 동료들도 아이와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아이가 임신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알려줬을 리가 없죠. 다른 친구나 친척도 없는 아이에게 남은 건 僕らの父親。愛の交友関係の狭さを考えれば相手は同業者の可能性が高い。俺はまだ死んでられない。俺の手で殺すまでは。 아쿠아는 연예계에 들어가기 위해 감독에게 찾아가 자기를 키워보는 게 어떻냐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쌍둥이는 드디어 학생이 되었습니다. プロローグは終わり新たな物語の幕が上がる。俺は俺の復讐劇を始める。 드디어 길었던 1화가 끝이 났습니다. 프롤로그가 길었음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임팩트도 엄청나서 후유증도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후반부의 아이의 사망은 정말 뒤통수 맞은 것처럼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과연 아쿠아가 진짜 범인을 찾고 떡밥을 회수할 수 있을지 더 기대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언제든 또 놀러와주세요.